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포기한 환자가 한국에서 완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환자의 어머니가 바로 WHO 부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과거 한국 의료진과 격렬하게 대립했던 인물이었어요. 한국 의료는 비과학적이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8년 후 그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갑게 거절했고 미국 병원은 3억 원을 요구했으며 스위스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절망에 빠진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의료진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만이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WHO 부국장에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그녀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헬렌 마이어스입니다. 58세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공의료 부문 부국장으로 일했어요. 캐나다 태생이고 평생 의료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믿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서구 의료 선진국만큼 체계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정부와 크게 부딪혔어요. 한국 측에서 제안한 방역 방식을 WHO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혹평했죠. 그 이후로 한국과는 사실상 단절된 관계가 되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WHO를 퇴임한 후 토론토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15년 전에 중국에서 입양한 딸 리리와 함께요. 리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런데 작년 봄 리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계속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했어요. 면역계에 심각한 이상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니 극히 드문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한 면역세포 오작동이라고 하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치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WHO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연락했어요. 하버드 의대 동기에게도 부탁했죠.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렌,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어도 내 아이 앞에서는 그냥 무력한 엄마일 뿐이라는 걸요. 더 절망적인 건 과거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아시아 의료계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언론에서도 WHO 전 간부, 한국 정부와 불화로 아시아 의료계에서 고립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리리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고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이럴 때 아무 소용없다는 게 이렇게 참담할 줄 몰랐어요. 캐나다 정부에 공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제가 WHO에서 캐나다를 대표해 일했던 만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님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현재 보건부 예산으로는 실험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문장이었죠.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답변을 받으니 허탈했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조금 달랐죠. 치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 단계의 유전자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드나요?
최소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은 없고요. 3억 원. WHO 부국장 연봉으로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대기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순서가 오려면 최소 8개월은 걸릴 것 같네요. 8개월. 리리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면역 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WHO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헬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연 치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늦었어. 괜한 희망 갖지 말고 전화를 끊었어요. 평생 함께 일했던 동료들조차 이런 시기라니. 의료계 엘리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인맥들이 오히려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모두들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규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예후가 어떻고,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선진국일수록 정서적 고립이 심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만 그만큼 차갑고 기계적이었죠. 제가 환자 가족이 된 순간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었어요. 리리는 계속 말랐고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스위스에 갔어요. 로슈와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인맥이 있었거든요. WHO 시절 여러 번 협업했던 관계였죠. 스위스 바젤의 로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과 만났어요. 헬렌, 오랜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초췌해? 리리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도 개발 중이야. 하지만 아직 임상 3상도 통과 못했어. 특히 리리 같은 케이스에는 승인이 나지 않았고. 그럼 연구용으로라도. 헬렌, 나도 아이 아빠야. 내 심정 이해해. 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해. 미안하다. 제약회사들은 이익과 안전성만 따졌어요. 인도적 차원의 예외 같은 건 없었죠. 취리히 대학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있다는 곳이었어요. 환자 상태를 보니 이미 상당히 진행됐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술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럼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WHO 부국장이었던 제가 병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의료 선진국이라는 곳들도 결국 윤리와 비용, 규정의 벽에 갇혀 있다는 걸요. 고위직에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리리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울었어.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딸 앞에서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리리야,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뿐이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답이 없었거든요. 포기하고 토론토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제임스 김, WHO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마이어스 박사님, 안녕하세요. 리리의 병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연락드려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 보세요. 첨부된 논문을 열어봤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리리와 거의 동일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12세 환자가 완치됐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 그 나라와는 정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의료진들의 제안을 무시했던 일, 그 후 한국 언론에서 저를 비판했던 기사들,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절대 안 가. 처음 반응이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국 쪽에서도 저를 반기지 않을 게 뻔했잖아요. 리리에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한국은 안 돼. 왜요? 거기서 나을 수 있다면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엄마가 예전에 그 나라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거든. 리리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제가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리리가 편지를 썼더군요. 아침에 발견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엄마가 그 나라를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엄마가 안 간다면 저 혼자라도 갈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감정 때문에 딸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제임스 김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담당 교수와 연결해 줄 수 있나요? 네, 김유진 교수님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김유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015년 WHO 회의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바로 그 의사였거든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이러니인지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 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웠어요. 입국 절차가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의료 목적 입국이라고 하니 별도 창구로 안내해 주더군요. 검역대에서 담당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따님의 치료를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WHO에서 일할 때 각국 공항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의료 관련 입국자를 위한 전용 시설까지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공항에서 병원까지 전용 셔틀이 있었어요. 무료였고요. 운전기사분이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 주시더니 통역기를 켜주셨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드려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 안에서 서울 풍경을 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니, 현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첨단이었거든요. 이게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가 맞나? 솔직한 속마음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외국인 전담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마이어스 박사님이시죠? 김유진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준 직원이 의료 통역사였어요. 의학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통역해 주더군요. 이런 시스템이 무료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환자 관리 시스템도 굉장히 체계적이었고요. 여기 정말 한국 맞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WHO에서 봤던 각국 병원 자료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느낀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두들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간호사가 리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예쁜 아가씨네요. 여기서 꼭 나을 거예요. 통역을 들은 리리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몇 달 만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감정까지 배려하고 있다는 걸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세심함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김유진 교수 연구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저를 어떻게 맞이할까? 8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이미 제 편견을 많이 무너뜨렸거든요. 김유진 교수의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8년 만에 재회였죠. 마이어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놀랍게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리리가 딸이시죠? 안녕하세요. 김 교수가 리리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더니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실에는 리리와 비슷한 케이스들의 치료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회복된 환자들의 사진들까지요. 지난 3년간 15명의 유사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모두 완치됐어요. 15명 모두 완치. 믿기 어려운 결과였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동 연구한 결과예요.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이었어요.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교정한 다음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임상 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내일요? 이렇게 빨리. 긴급 의료 승인 제도가 있어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경우 72시간 내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72시간. 미국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날 오후 리리의 정밀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액 검사, 유전자 분석, 면역 기능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완료됐습니다. 1일 완결 시스템입니다. 환자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모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치료비 견적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37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치료비입니다. 식사와 병실비, 간병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미국에서 3억 원이라고 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37만 원. 계산이 안 됐어요. 이건 국가범죄급 혜택 아닌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김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환자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서 리리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그러게, 엄마도 놀랐어. 엄마가 이 나라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루 만에 깨달았거든요. 윤리적 검토와 속도를 모두 확보한 임상 승인 시스템, 환자 중심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적 배려까지. 이런 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의료비로 이런 치료가 가능한 게 말이 되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첫날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리리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몇 달 동안 계속 열에 시달렸는데 말이죠.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교정이 성공한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혼자 걸어 다녔거든요. 엄마,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건강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김 교수와 마주쳤어요. 갑자기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님, 8년 전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메르스 때 WHO 회의에서 교수님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비과학적이라고, 감정적이라고 했죠. 김 교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마이어스 박사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어요. 덕분에 더 체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계를 무시했죠.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리리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죠. 김 교수의 말에서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환자를 우선시하는 마음 말이에요. 치료 일주일째 리리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면역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유전자 변이도 교정됐고요. 정말인가요? 네, 완치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WHO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도 이런 극적인 치료 결과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 솔직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치료가 가능한 거죠?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시스템이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철학이 달랐던 거예요. WHO에서 일할 때는 몰랐어요. 의료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마이어스 박사님도 이제 아시겠죠?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 순간 8년 전 WHO 회의가 떠올랐어요. 김 교수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의료는 데이터와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대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저녁에 리리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엄마, 저 완전히 나은 거죠? 응, 완전히 나았어. 그럼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리의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나? 이곳에서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날 밤 김 교수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판단을 비판했지만 오늘은 내 생명을 구해줬군요. 리리의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의 의료진들이에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김 교수와 악수를 나눴어요.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과거의 원수 같은 인물과 화해의 포옹을 나누게 될 줄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WHO 간부였던 제가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구원받았다는 걸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말이에요. 리리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후 WHO에서 연락이 왔어요. 헬렌, 복직 의사가 있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자리가 비었어. 예전 같았으면 고민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왜? 제가 배울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리리에게 말했어요. 리리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여기서 살면 어떨까? 리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에서요? 응. 엄마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아. 그날 오후 김 교수에게 부탁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원하세요? 국제보건자문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 환자들을 도우는 일이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마이어스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2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보건자문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WHO에서의 경험을 살려 외국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일이었죠. 첫 환자는 미국에서 온 백혈병 소년이었어요. 부모가 절망에 빠져 있더군요. 딱 몇 달 전 제 모습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도 완치됐습니다. 어느 날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WHO 부국장이었던 분이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과거 한국과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갈등이 오히려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리도 서울의 국제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제가 아팠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우는 거예요. 그래, 착한 친구들이네. 그리고 엄마가 WHO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다들 대단하다고 해요. 엄마보다 더 대단한 게 한국이야. 엄마를 살려준 나라니까. 1년 후 캐나다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헬렌, 너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래. 그리고 리리도 정말 건강해 보여.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정말로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절망에 빠진 외국 환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죠. 마이어스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나요? 네,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WHO 국장이었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딸의 생명과 제 인생 모두를 구원받았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서구 사회보다 더 앞선 게 바로 한국의 인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되어 매일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리리가 완치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건강한 한국 아이가 되었죠.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부국장에서 한국 병원 상담의사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